설날 전날 밤, 한성의 골목은 유달리 일찍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밖에 벗어두었던 신발을 서둘러 안으로 들이고 어른들은 문 앞에 무언가를 걸어두었다. 무엇이 오는지 묻는 아이에게 어른들은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고 전해진다. 야광귀가 오는 밤이라고. 야광귀의 형상에 대한 묘사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조금씩 달라졌지만 반드시 등장하는 두 가지가 있다. 온몸이 불에 그슬린 듯 검다는 것, 그리고 정수리에서 빛이 흘러나온다는 것이다.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 그 역설적인 모습이 오히려 공포를 더 깊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 이야기의 무대는 조선의 수도 한성, 지금의 서울이다. 수백 년 전 이곳의 사람들은 음력으로 계절을 헤아리며 살았고 새해가 바뀌는 그 경계의 밤을 특별하게 여겼다. 명절 전야는 기쁨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경계심이 가장 높아지는 밤이기도 했다. 야광귀가 찾아오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고 전해진다. 신발이다. 집집마다 처마 아래나 문 앞에 놓인 신발을 하나씩 신어보며 자신의 발에 꼭 맞는 것을 발견하면 가져가 버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발의 주인에게는 새해 내내 애군이 따른다는 믿음이 함께 전해졌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에게 설날 전야는 설레는 명절 전날이 아니라 두려움의 밤이었을 것이다. 신발을 빼앗기면 나쁜 일이 생긴다는 말 한마디가 긴 훈계보다 훨씬 강하게 아이들의 마음에 박혔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신발을 찾아 골목을 걸어오는 무언가가 있다. 그 상상만으로도 이불 속으로 파고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야광귀를 막는 방법이 있었다. 문 앞에 채를 걸어두는 것이다. 구멍이 촘촘하게 뚫린 그 채를 본 야광귀는 구멍이 몇 개인지 세기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다. 술을 세는데 빠져든 야광귀는 그렇게 밤을 지새우다가 새벽에 닭이 울면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는 것이다. 닭 울음소리가 어둠의 존재를 쫓는다는 믿음은 야광귀 설화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동아시아 전역의 신앙체계 안에서 여명을 가장 먼저 알리는 닭은 오래전부터 악령과 어둠을 물리치는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야광귀 이야기는 그 광범위한 믿음의 지도 위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야광귀에 관한 기록이 글로 남겨진 것은 조선 후기의 일로 알려져 있다. 당시 한성의 세시 풍속과 민간 생활을 담은 문헌 경도 잡지가 이 풍습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구전으로만 떠돌던 이야기가 문자로 고정된 것은 이 전설이 이미 그 시대의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그런데 경도 잡지에는 야광귀 풍습을 기록하면서 눈에 띄는 평이 달려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이야기가 아이들을 서둘러 재우기 위해 어른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퍼뜨린 것이라는 해석이다. 조선 후기에 지식인이 이미 이 전설에 훈육 기능이 있음을 알아채고 있었다는 뜻이다. 민속학적 시선에서 야광귀 설화를 들여다보면 그 구조가 낯설지 않다. 악령이 숫자 세기에 집착한다거나 인간의 소지품을 빼앗아 애군을 일으킨다거나 여명에 반드시 사라진다는 요소들은 동아시아의 여러 신앙과 설화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이다. 야광귀가 완전히 독자적으로 탄생한 존재라기보다 오래된 집단적 상상력이 특정한 형태로 응결된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 두 가지 가설을 차례로 살펴보자. 첫 번째는 야광귀가 처음부터 훈육을 위해 고안된 이야기라는 것이다. 설날 전야는 어른들도 명절 준비로 분주하고 아이들을 일찍 잠재워야 할 필요가 컸다. 무서운 이야기 한 편이 그 어떤 설득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이고 신발 챙기기라는 구체적인 행동까지 유도했다는 점에서 꽤 정교한 장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가설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다. 야광귀 이야기에는 단순한 공포담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의뢰체 걸기가 결합되어 있다. 훈육을 위해 지어낸 이야기라면 왜 이토록 정교한 퇴치의식이 함께 발전하고 전승되었을까? 의뢰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오랜 시간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음을 뜻한다는 시각도 있다. 두 번째 가설은 방향이 반대다. 야광귀는 훈육 이야기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민간에 존재했으며 신발에 집착하고 여명에 사라지는 이 존재는 오랜 집단적 믿음의 흔적이라는 것이다. 훈육의 맥락은 나중에 덧씌워진 것이고
그 이전에 이미 어둠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상상력이 야광귀를 만들어냈을 수 있다는 추정이다. 그러나 두 번째 가설 역시 한계가 있다. 야광귀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조선 이전 시기의 기록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록이 없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명은 아니지만 그보다 오래된 뿌리가 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문헌의 침묵은 이 가설 앞에 높은 벽이 된다. 어쩌면 두 가설은 서로를 밀어내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막연한 어둠의 공포가 먼저 민간에 존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른들이 그것을 훈육이라는 실용적인 목적에 활용했을 가능성이다. 오래된 두려움과 일상의 지혜가 만나 하나의 전설이 완성되었다면 두 가설은 야광귀라는 존재의 서로 다른 층위를 설명하는 것일 수 있다. 야광귀 이야기가 수백 년을 살아남은 것은 단순히 무서워서가 아닐 것이다. 한 해가 끝나고 새 해가 시작되는 그 경계의 순간, 무언가가 슬며시 들어올 수 있다는 감각, 그 보편적인 불안이 이 전설에 생명을 불어넣었는지도 모른다. 시대가 바뀌어도 그 감각만큼은 사라지지 않았고 전설은 그 위에서 계속 살아남았다. 야광귀의 기원이 훈육이었는지 신앙이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수백 년의 세월 속에서 두 이야기가 서로 얽혀들며 지금의 전설이 되었고 그 경계는 이제 흐릿해질 대로 흐릿해졌다. 어쩌면 그 경계가 사라진 바로 그 자리에 전설이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힘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당신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는가? 야광귀는 영리한 어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인가? 아니면 어둠 속 어딘가에서 먼저 살아있던 무언가의 이야기인가? 두 가능성이 뒤섞인 채 답을 내어주지 않는 이 전설은 오늘 밤 어딘가의 문 앞에서도 여전히 신발 한 켤레를 찾아 걷고 있을지 모른다.